네, 국민검사였다고 해서 국민들의 칭송을 받는 국민총리가 반드시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관계 설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명하복,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관계 어떤 것인지에 대한 총평을 좀 간단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기춘 실장이 나이로는 16살, 네. 그다음에 법조 고시 기수로는 15년 선배시죠. 네. 그런데 보면 알다시피 김기춘 실장도 별명이 원래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미스터 법질서. 네. 어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내정 직후에 네. 본인도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가치로서 법치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질서 또는 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법조의 선후배이고 또 추구하는 바가 엄격한 그 법질서와 법집행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분의 관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나이가 16살 차이고요. 사법시험도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대희 검사가 처음 임관했던 1980년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검찰 서울지검의 공안부장이었어요. 이런 관계였고요. 검찰총장이 됐을 때 아직도 부장검사가 되지 않은 관계였단 말이죠. 검찰총장과 시니어 평검사의 관계. 야,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이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직책상으로는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당연히 총리급이고 김기춘 실장은 엄밀히 따지면 형식적 서열은 네. 장관급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권한은 네. 사실상 보통의 장관 몇 개를 합쳐놓은 이상의 그렇죠. 실질적인 파워를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안대희 후보자가 네. 실제로 국정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책임 총리로서 각 장관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네. 실질적인 권한을 쥐지 못한다면 네. 상당 부분 고시의 선배이자 또 나이의 선배, 그다음에 각종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네. 김기춘 실장에게 상당히 벽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요. 오늘 야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언론 칼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실제로 야당 의원의 주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대희 검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내 IQ가 130 정도라면 김기춘 검사는 IQ가 170인 사람이다. 나는 발바닥 수준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국무총리가 청와대 비서실장 그렇게 검찰 선후배로서 직접 하나같이 존경하고 모신다고 한다면 책임 총리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김기춘 실장 체제의 완성이다. 부통령 체제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야당에서는 포인트를 그렇게 잡은 것 같네요. 이남희 기자께 네. 좀 여쭤볼게요. 네. 야당 출입하시니까 김기춘 실장 체제의 완성이다. 부통령 체제의 완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짜 그렇게 보는 거죠? 전체 이런 기자고요. 오늘 이런 기조고요. 오늘 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자,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총리가 아니라 네. 김기춘 비서실장을 하늘처럼 받드는 발바닥 총리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총리가 대한민국의 책임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안대희 후보자 인선 카드를 놓고 어제 네. 야당에선 속으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네. 와, 역시 박근혜 대통령 최고의 정치 감각이다. 아, 그건 잠깐만요. 안대희 카드를 놓고 야당 내부에서는 속내를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역시 네. 공식 선거 운동 네. 첫날 아무래도 네. 후보자들이 딱 집중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뉴스가 네. 안대희 후보자로 뒤덮였습니다. 네. 결국 이러면서 쇄신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네. 어쨌든 야당의 선거 운동을 좀 초를 친 네. 것도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좀 불편한 기색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네.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시킨 네. 것이 쇄신 내각 네. 교체를 해야지 네. 인사쇄신이 완성되는 거다. 어제는 이런 기조로 얘기했고요. 네. 오늘은 김한길 대표도 결국은 비서실장을 위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 인선이 아니었냐.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김한길 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됐고요. 네. 그다음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김한길 공동대표의 일성이 뭐였죠? 김기춘 실장은요, 뭐 이렇게 했다죠. 자, 네. 지금 야당에서는 눈에 가시가 바로 김기춘 실장입니다. 김기춘 네. 실장이 물러나야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독선적인 어떤 행정, 통치 체제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김기춘 실장을 때릴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네.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 총리자가 될 거고요. 어쨌든 정부 내각 개편이 돼서 실질적인 수족들이 국무총리 산하에 들어갑니다.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었던 그런 어떤 조직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세 총리로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수족이 생기기 때문에요. 안대희 대법관이 그렇게 김기춘 비서실장 밑에서 옛날 선후배 관계에서 상명하복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치 담당 군소위원이잖아요. 박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인주를 받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대통령 2.0, 이제 제2기 대통령 체제가 이제 사실상 시작되는 건데 이쯤은 해줘야 된다, 안대희 총리가. 어떤 걸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지금 본인이 임명된 배경이 네. 지금 국가 안전 시스템의 붕괴라고 네.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비롯된 이 원인을 따져보면 네. 그 관료 사회의 부패, 네. 그다음에 각종 그 민관 유착, 네. 그리고 관피아로 상징되는 그 관료 시스템의 윤리 기강 네. 무너지는 네. 이런 속에서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수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네, 네. 제도로서의 관료제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했을 때 네. 바로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고 네. 본인의 강골검사 기질을 살려서 네. 그것을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을 때 네. 안대희가 제대로 정착하느냐 또 성공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 조직이 바뀌면요. 이제 총실 산하에 전에 없던 게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기능이 하나 생기고요. 국가 정부 조직 혁신의 업무가 주어지거든요. 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네. 안대희 총리가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 청문회를 통과해서 총리가 된다면 해야 될 것, 받아쓰기 총리, 대독 총리의 모습, 그걸 그만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공개되는 어떤 대수배 회의나 어떤 강요회의, 이런 것들, 국무회의 같은 걸 할 때 안대희 대법관이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면서 뭔가 토론하는 얘기, 그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일 때, 아, 이제 실세 총리가 왔구나. 정말 책임 총리가 왔구나.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총리가 왔구나.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책임 총리로서 본인의 과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결기도 중요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책임 총리로서 다 할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총리들이 다 책임 총리를 하겠다라고, 심지어 이 정홍원 총리도 그렇죠. 취임 초에 총리로서의 권한을 다 하겠다,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가 행사할 각종 인사권이나 각종 장관들에 대한 통할권을 직접 대통령이 수석들을 통해서 수석회의에서 다 말해버리고 공개적으로 총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총리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이 되면 과거에 그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김종필 전 총리가 행사했던 것 같은 강력한 파워를 갖고서 국정과제를 끌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실 답이 보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책임 총리를 내자는 건 바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캠프에서 냈던 직접 만든 공약이잖아요. 자,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바로 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얼마나 이행할지 정말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